저는 실버타운이 가장 좋은 노후 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공동생활을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요. 실버타운이 사실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거의 0.1%만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기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후 주거지로서 어떤 곳에서 사시면 좋을까? 노후에 살 집은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년, 젊을 때의 집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좀 일도 줄이고 집도 저희 생각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내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75세 전에 내 재산의 한 50% 이내의 집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노후에 생활비로 좀 여유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노후에 약간 줄이면 어떻겠냐. 그런데 무조건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노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 여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경제력, 건강, 여가,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제력은 60대 이상 가구의 82%가 전부 집에 묶여 있더라고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2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60대 이상의 가구들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집에 깔려있는 돈을 좀 줄이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러려면 노후에는 좀 집을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력에 맞춰서 집을 줄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 노후에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환경도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운동시설에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특히 노후에 필요하거든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 가까이 있는 곳, 운동시설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노후에는 새끼 다 혼자서 챙겨 먹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끼 정도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노인복지관은 점심 식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가까이에 식당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을 재미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비만 부여안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노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이런 미술관 이런 곳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더더욱 어르신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의 실버하우스는 노후의 어르신들이 사실 수 있는 경제력, 건강, 여가에 맞는 곳들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노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더더욱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주택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실버주택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름이 다 같은 내용인데 알고 보면 어르신들이 노후에 살기 참 좋은 주택입니다. 이곳은 1, 2층은 노인복지관으로 꾸며지고요.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이 사는 주택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한 10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세금을 투여를 해서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을 찾아보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 한 채당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말 고급 아파트예요. 그래서 공파TV에서는 이곳이 작은 실버타운, 그래서 미니 실버타운이라고 하고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의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월 생활비는 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30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는데 이곳에 경로식당이 들어서거든요. 식비가 한 끼당 제가 알아보니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합니다. 중간 정도로 평균을 따지면 2,000원에 한 끼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하루에 2끼만 사 드신다 하더라도 12만 원 식비로 한 달 생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무주택이시기만 하면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 기준, 자산 기준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이하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득 기준은 224만 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 224만 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224만 원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소득이 224만 원이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조건으로 만 65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주택인데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60대 이상 가구의 77%가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허름하고 안 좋은 집일 수 있는데 그걸 내 집이라고 부여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깨끗한 새 아파트, 대접받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것도 노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을 지원하지 않으셔서 미달이 많고요. 보통은 추가 모집 해도 미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셔서 정보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달이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는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초기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지는 그 지역에 사셔야 그곳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뽑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 재산 2억 4,200만 원, 월소득 224만 원 이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노후 주거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엄청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곳이 폐업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경남 창녕에 더 K 서드 에이지라는 곳인데 이곳은 전국 교직원 공제에서 운영하던 곳인데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던 어르신들이 다른 곳으로 다 옮기셔야 했고요.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실버타운이 생긴 것이 199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실버타운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2013년에 아마 거의 한 20년 만이죠. 정부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답니다. 실버타운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버타운의 34%가 만 60세 미만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 한 곳은 88.8%가 만 60세 미만이 살고 계신 거죠. 원래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지도 감독을 안 한 거잖아요. 거의 한 20년 동안 그냥 별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가 20년 만에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한참 그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만 60세 미만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다라고 한 거죠. 우리도 속아서 들어왔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를 구제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소급해서 그냥 인정을 한 거죠. 실버타운 업체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어르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도 그냥 만 60세 안 되더라도 다 뽑은 거죠. 실버타운 업체가 잘못한 것도 다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동안에는 실버타운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속아서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실버타운 공부할 때 실버타운 치면은 전부 부정적인 기사들만 떴어요. 경매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부도, 폐업, 도산 이런 것과 실버타운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정리가 됐어요. 아마 한번 쳐보시면은 실버타운에 관련돼서 예전처럼 그런 기사들은 거의 사라졌고요. 의외로 지금 남아있는 실버타운들은 양질의 실버타운만 남아있게 된 거죠. 요즘 실버타운들은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2013년 조사 이후에 문제들이 많으니까 2015년 이후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해버렸어요. 업체에서 실버타운을 새롭게 지어서 어르신들께 새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대형으로만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죠. 임대형으로만 하게 되면은 실버타운 업체에서 자금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 거의 한 5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된 실버타운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아져서 인기 있는 곳들은 대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실버타운 입주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뭐 한 3년이 넘어간다는 곳도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분양하는 곳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5년 이전에 허가 받아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하는 곳이 있기도 하죠. 그것이 한 곳이 있고요. 또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분양형은 개인끼리는 서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 중에서 분양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분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겠다 그러면 임대형도 있고요. 분양형도 폐지는 됐지만 기존에 실버타운이 있기 때문에 분양형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